와우! 달순의 라이브! 네, 아스날 경기 도중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떴고요. 거기 배너가 하나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백, 아르테타, 크론케, 아웃 이렇게 걸렸습니다. 크론케가 누구죠? 아스날의 오너그룹이 크론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인데 그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는 아르테타 감독은 지지하지만 크론케 구단주는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왜 구단주를 이렇게 나가라라고 아스날 팬들이 비행기 배너를 띄웠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날이 지난 새벽 아스톤빌라의 원정 경기에서 졌습니다. 0대1로 패하면서 순위가 10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스날 팬들에게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순위인데, 물론 한 경기는 좀 남겨놨습니다. 11위 에버튼이 지금 이 아스날과의 승점차가 4점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만, 아스날이 마지막 경기 최종 경기에서 와포드를 이기더라도 최대 8위까지밖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벵거 감독 시절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위예요. 이렇게 순위가 낮았던 적이 없고, 실제로도요 1994-95 시즌 12위를 차지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순위로 올 시즌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빅6 진입을 실패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안 좋은 순위고, 이거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가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상처받는 게 뭐냐면, 2015-16 시즌 이후에 4시즌 연속 북런던 라이벌인 토트넘보다 낮은 순위로 시즌이 또 한 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 한번 좀 따져볼 텐데요. 일단 지난 새벽에 빌라 경기만 놓고 보자면, 첫 번째는 로테이션의 실패입니다. 이날 아스톤 빌라와 경기 때 3-4-3을 아스날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최전방에 라카젯, 그리고 왼쪽 오바메양, 오른쪽 은케티아, 그다음에 미드필더 쪽에 사카, 루카스 토레이라, 세바요스, 세드릭, 수비 쪽에 콜라시나츠, 다비드 루이스, 홀딩, 마르티네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3일 전에 맨시티와 FA컵 4강전 치렀잖아요. 이때와 놓고 보자면 무려 6명의 선발이 교체된 겁니다. 은케티아, 사카, 루카스 토레이라, 세드릭, 콜라시나츠, 홀딩, 6명의 선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정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공격진의 조합의 실패를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 이제 아까 3톱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징계를 받았던 은케티아가 이제 징계 복귀하면서 이날 선발로 나왔는데, 최전방에 라카젯, 그다음에 오바메양, 은케티아 이렇게 3톱이 나왔는데, 라카제트와 은케티아가 계속 이 동선하고 역할이 겹치더라고요. 라카제트와 은케티아가 계속 중앙 쪽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자기가 직접 움직인다든지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는 어떻죠? 두 선수가 다 중앙으로 몰리니까 상대 수비도 측면 쪽까지 넓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계속 모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까지 나왔냐? 당연히 라카제트와 은케티아도 막혔지만 오바메양한테도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바메양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상대 수비가 오른쪽까지 막 넓게 펼쳐졌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오바메양도 넓은 공간이 가능했는데, 이 선수들이 못 벌려주고 계속 가운데로 몰리니까 결과적으로 오바메양도 묶여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아스날이 아스톤 빌라와 경기 때 유슈팅을 몇 개 때렸을까요? 0개 때렸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대목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진짜 영입의 실패. 오른쪽 공격으로 이렇게 넓게 잘해줬어야 되는 선수가 누구죠? 맞습니다. 할부형 공격수 니콜라 페페가 좀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영입할 때도 할부로 영입하더니 활약도 할부로 하고 있어요. 활약도 좀 할부로 띄엄띄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니콜라 페페가 프리미어리그 30경기에서 5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처음에 데려올 때 기본적으로 1,000억 정도의 이적료였고, 그걸 이제 할부로 이제 이렇게 돈을 내기로 했었는데, 이런 어떤 기대치와 놓고 보자면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페페가 이렇게 기대만큼 못하다 보니까 실제 이적 시장에서의 평가액도 정말 많이 감소했는데요. 처음에 아스날이 이 페페를 데려올 때와 현재 이적 시장에서의 평가액을 놓고 보면 얼마나 감소했냐면요, 무려 300억 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올 시즌 이제 아스날의 수비는 다비드 루이스, 그다음에 무스타피, 콜라시나츠, 소크라티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맡았었는데, 어땠나요? 부상을 당하거나 부진하거나 기복을 타거나 이러면서 정말 안정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경기를 보다 보면 잘했던 경기도 있었지만 간혹
정말 수비 라인이 대환장 파티를 했던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단분들이 불안하다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 실점을 허용을 했었고요. 이 지난 새벽에 했었던 아스톤 빌라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빌라가 강등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의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슈팅을 허용을 했던 이 아스날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실제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수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패배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길 경기 비기고 비길 경기 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도 이제 10패를 기록하게 됐는데 아스날이요 이렇게 시즌에 10패 프리미어리그에서 10패를 기록한 건 이번 시즌까지 3시즌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의 수비진의 불안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수비형 미드필더 쪽도 많이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된 거고 특히나 그리고 이쪽 수비진들은 왜 이렇게 세트피스에 약해요? 네, 아스날이 올 시즌 실점의 46%를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이 빌라 경기에서 그 결승골 내준 것도 코너킥 흘러나온 거 상대에게 슈팅으로 내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또 이렇게 수비가 약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아스날 팬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스날 하면 뭐가 맨날 이렇게 불안하죠? 원정 가게 되면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수비가 불안하니까 원정에서 사실 수비를 좀 강하게 되는데 지켜내지 못하니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번의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이 단 4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비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영입도 잘못됐고 공격진의 어떤 조합도 좀 문제가 있고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뎁스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 이제 아스날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가는 것을 8월 1일 첼시와의 FA컵 결승전을 꼭 이겨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근데 어쨌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아스날은 변화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내보낼 선수 좀 내보내고 새롭게 영입할 선수 영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올 시즌 어떤 결과도 결과지만 감독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에메리 감독에서 아르테타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르테타 감독에게 다음 주 사실 그래도 이 희망의 어떤 여지라고 한다면 에메리 감독 체제보다는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희망의 어떤 여지가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와, 시간만 놓고 보면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을 잘 바꿔놓을 수 있겠는데 이런 어떤 희망의 여지는 커졌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정권을 주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뽑을 자기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뽑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기존의 선수들은 다 에메리 감독이라든지 전임인들이 다 뽑아놨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준비할 때는 이 아르테타 감독이 당신의 축구에 맞는 당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를 뽑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스날의 저쪽 윗선에서는 여전히 투자에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떠날 선수들은 좀 많아요. 아스날에 뭐 외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카스 토레이라든지 겐두지 같은 선수 제가 봐서는 스타일이라든지 부진에서 좀 떠나야 될 것 같고 수비 라인들 많이 바꿔야죠. 그리고 라카제트 같은 경우도 좀 약해요. 그럼 이런 선수들이 정리된다면 또 선수들이 좀 영입이 돼야 되는데 아스날의 수뇌부 쪽에서는 돈을 안 쓰겠다. 그 어떤 이제 또 명분을 갖고 왔냐면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는데 우린 돈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스날 팬들에게는 되게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좀 얄밉기도 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우리 전체적인 사회도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어떤 회사가 어렵기도 하지만 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약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동안 그러면 아스날이 돈 많이 썼냐는 거예요. 수뇌부진들이 돈을 많이 썼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선수를 살 때 찔끔찔끔 해줬고 지난번도 뭐 선수 한 명 살려고 그러면 할부로 사라 그러고 되게 이렇게 그동안 구세 전력을 짜왔는데 갑자기 무슨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스날이 이번에 위쪽에서 이렇게 경영을 할 때 한 2천억 정도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항상 투자를 안 해왔고 또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스날 팬들에게 굉장히 지금 가장 최대 이슈는 뭡니까? 이 선수만큼 무조건 잡아주세요. 누구죠? 가봉맨, 오바메양은 무조건 잡아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재계약도 지금 막 끌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아스날 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너를 띄운 겁니다. 더 이상의 핑계 대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의 이번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매번 투자 안 했잖아요. 왜 마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얘기하세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아르테타 지지합니다. 하지만 크론케 당신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 위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선수를 판다고 얘기하니까 아스날이 좀 더 강해지려면 지금 뭐 그동안 얘기만 나왔던 선수 놓고 자면 토마스 파티, 우파메카노 이런 선수들 좀 영입을 해가지고 수비 불안이라든지 미드필더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하다 이런 거죠. 아르테타 감독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
매직은 없어요. 투자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팀이 올라갑니까? 투자 없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막 쥐어짜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스날 팬들이 또 한 번의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게 어떤 압박으로 또 작용을 해서 결과를 내올 수 있을까요? 최종 경기도 최종 경기지만 또 FA컵의 결과도 유로파리그를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명분이라든지 또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체제의 아스날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와우. 달순의 라이브.